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줄어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철강을 수출로 돌리면서 시장에는 값싼 중국산 철강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후판 공급 가격도 소폭 하락하면서 조선업계는 원가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발전 설비 용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발전소 부족과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생산 능력을 확충하게 되는 등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네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메디톡스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수출 물량의 본격 생산 시작이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해외 매출의 상승으로 인한 향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또 폭락장에 금요일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 버티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금 안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도 어떤 지표 발표들 이후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좀 안도의 한숨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반영을 받아서 반등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반등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50분 방송 알차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그래도 국내 증시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젯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직전 주보다도 최대한 감소되는 모습, 또 1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조금 고용 지표가 개선되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주에는 다른 주요 지표들이 또 한 번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숨죽이면서 숨고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내 증시도 이에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도 간밤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니까 시장이 정말 바로 반응을 한 모습이었죠. 그렇죠.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끔 뭔가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항상 전까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한 시장입니다. 이런 대표님의 의견 또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와 관련된 헤드라인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이죠. 철강과 관련된 얘기, 또 후판 가격이 인하하면서 조선주들은 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중국산 철강이 값싸게 풀리면서 철강업계는 비상이지만 그래도 조선업계는 크게 웃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조선업황의 호황을 얘기하는 재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 섹터들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원자재 값까지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주들은 하반기 내내 좋지 않을까 저는 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내내 이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2부에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헤드라인 내용 살펴보시죠. 세 번째 헤드라인 내용,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설비주들 계속해서 들썩들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전력 수급이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것도 한 영향을 그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전력 가격까지 올라간다 하면 이제 전력 관련 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가 조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니까요. 이와 관련된 전략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메디톡스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화장품주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K뷰티는 좀 글로벌 전역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오늘 이제 특히나 소비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실적들이 좋아지거든요. 오. 이게 산업의 사이클상. 네.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보다도 하반기에는 이제 미용기기 섹터의 실적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이 미용기기 그리고 뷰티 관련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호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려는 이 K뷰티 관련주들인데요. 하반기의 전망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내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관련된 강의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끝나기 전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지수가 그래도 주말에 조금 편하게 쉬시라고 빨간불을 킨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와 그리고 저가 매수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양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해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4% 오르면서 2,588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2,600선에서 장 출발을 했지만 아쉽게 위로 올라서지는 못하고 2,500대 후반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순매도 행렬을 끝내고 매수 우위로 돌아오면서 지수를 조금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올랐습니다. 2.57% 상승하면서 767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룹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켰는데 대표님은 또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주말에 잘 쉬라고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게 빨간불을 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파란불이었으면 아마 주말 이제 휴가 시즌이라서 다들 그쵸. 휴가 가셨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또 보내지 못하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울고 웃게 만들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의 낙폭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다행인 것들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완전히 V자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도 조금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 영향이 사실 이제 뭐 그동안의 하락분이 우려감 때문에 나왔던 것인데 지표가 발표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안도감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그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신용 물량들이에요. 신용 잔고가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신용 잔고가 무거우면 주가가 또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 잔고가 많이 소화가 됐다. 그랬다는 점, 굉장히 그래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점, 이런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월요일 하락장 같은 코스피가 8%가 빠지고, 코스닥이 11%가 빠지는 이런 공포스러운 시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월요일에 한번 이제 저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까지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 빠질 수 있는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골라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왔을 뿐이지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요 며칠 동안에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등세에 대한 어떤 차익 실험 그 욕구들과도 이제 굉장히 맞붙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말간 이슈에 따른 변동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만 이제 실제로 반등장이 오면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이만한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또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흐름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반락하기를 반복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나오는 반등은 시장에 나타났던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유의미한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호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저희가 그 호재거리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대표님께서 우리 방송에서는 항상 밀착 종목 가지고 와 주시는데요. 대표님,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대표님과 함께라면 왠지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다 수익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물론 전 종목이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가져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낙폭을 곧바로 회복을 하고 탄력 있게 이제 올라와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31일에 생방송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이고 피팅 기업 중에 이제 또 이제 그 글로벌 고객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선이 조금 어렵다면 조선 기자재 쪽이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고가놀이를 하는 이제 고가권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이 저항대를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거든요. 한 요쯤이 아마 7월 31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 종목도 역시 시장의 하락에 여파를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또 낙폭이 또 크게 나왔지만 이제 바로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뭐 18%까지 올라가주면서 또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꼬리가 달리면서 종가는 한 8.5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직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 섹터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의 그 하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게 움직여준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진 이후에 곧바로 주가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곧바로 회복하는 섹터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섹터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방금 설명드렸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섹터들인데 제가 오늘 뒤쪽에도 조선과 관련해서 제 밀착 종목 한 가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가져오셨던 밀착 종목이 이렇게나 크게 수익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13%의 수익권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락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이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기가 막히게 한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시는 분 바로 하루 대표님이십니다. 이런 밀착 종목 나도 앞으로는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만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참여 게시판 안에서 밀착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밀착 종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밀착 종목이 또
다른 수익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님, 겸손하게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지만 한 개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두 개나 수익권에 안착을 해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하락장에서 제가 이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담아보면 또 좋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선 테마로도 엮여 있지만 대선 테마라는 게 사실 해리스 대 트럼프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는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종전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좀 바닥에서 하락폭이 컸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월요일 폭락 이후에 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종가 9.1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략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500원 내지 9,000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대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종전과 관련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료나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11,400원 만원대 고가권까지 정고점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이실 테니까 홀딩 의견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는 단기 매물 실현과 함께 이제 차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익절을 해두시고 남은 잔량으로 쭉 끌고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린다.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편입한 종목들이 일주일 단위로 새롭게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도 혼자 한바구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대표님이 이렇게 밀착 종목들 방송에서 3개씩 가져와 주시니까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전략까지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에 들어오시면요.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관련된 강의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의 능력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시 국내 증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이었죠. 철강의 헐값 공세에 후판 가격 인하까지 이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조선주들이 웃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생활권에서 살펴봤을 때도 계속해서 나가는 고정 비용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격이 내려가 준다면 조금 한시름 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 혹은 조선업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증가시킬 만한 재료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008년 조선 업황의 대호황기 때만큼이나 지금 신조선가에 대한 가격 그 상승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 같은 종목들은 조선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슈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후판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칠레에 유일하게 있는 제철소가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폐업에 들어갔다라는 재료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국가들이 있죠. 경쟁 국가들에서 이런 중국의 싼 값에 들어오는 철강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굉장히 또 엄하게 부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산 철강의 이제 수입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산 그 철강 가격이 이제 헐값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후판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조선 업황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수혜로 작용을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업황 사이클에 초입 단계에 있는 이제 조선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재료가 붙어줬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관련주 조선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는 그 조선 3사가 있잖아요.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업황 개선, 계속해서 2024년 업황 개선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와 주더니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들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번 이제 하락장, 이번 월요일에 굉장히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이어서 그 주가를 원래 주가 그 이상까지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임에도 임인 거는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재료나 모멘텀들이 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등을 보여주는 섹터가 또 이 조선 섹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HD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차트 모양들을 보시면 이 3사가 그 차트의 흐름이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 흐름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8월 달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주로는 HD 현대중공업이고 그 다음 이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조선 섹터들은 조금 움직임이 둔하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선주들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2024년에 업황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서 6월에서 8월까지 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잠깐 밀렸다가 오히려 그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도 더 크게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조선가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공략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항상 내가 매수하려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사는 것만 갑자기 상승세가 조금씩 더뎌지고 아니면 잘 올라가던 것도 내가 들어가니까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 좀 시청자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이제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혹은 이제 아직 그 하락폭의 대부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재료가 붙어주면 또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상방이 조금 많이 열려있는 그렇죠. 종목들 중에서 살펴보자라고 네.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밀착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피팅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원전 등 수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조선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원전까지 재료가 더해져서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최근 대왕고래 있죠. 대왕고래 테마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뭐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뭐라도 하나 엮이면 굉장히 또 크게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자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에 9,800원, 최저가 9,800원에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2,650원까지 이제 고점을 한번 뚫었어요. 거의 이제 2배 이상,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이전의 상승분을 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이 11,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매집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매집을 끝내고 다시금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을 이어붙였을 때 이렇게 우하향하던 추세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 저점을 올려붙였을 때 우상향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우상향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이제 하락 추세를 꺾고 241선 이런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추세 반전을 시작하던 찰나에 사실상 이제 월요일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 낙폭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이런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줬고, 자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240일 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지지선 하단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 그다음에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앞으로 등장할 재료나 모멘텀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여기서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발표 말씀드렸던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매도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조선주 관련해서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지만 뜯어보니까 재료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원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석유화학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장을 자꾸만 들썩이게 만들었던 대왕고래 테마와도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붙기만 하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하루 대표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241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한다면 그 이후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 번 이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 내가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대표님의 강의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11시에 바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대표님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이슈도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웃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주에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또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전반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좀 공급하느냐 이 싸움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체감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유달리 뭐 여름은 항상 덥지만 이번 여름이 유달리 조금 더 덥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저뿐만인가요? 숨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저도 뭐 일평생 에어컨을 켜고 자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또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또 틀어놓고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폭염에 에어컨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허황된 얘기가 아니구나, 실질적으로 몸으로 와닿는 내용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폭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 섹터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6월달, 7월달 조정을 또 깊게 받았는데 이 재료가 이제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당분간은 또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내 폭염과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내용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는 더 좋은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투자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전성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제 뭐 대장급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LS 일렉트릭이 있겠죠. 자, 이 종목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와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4년 올해죠. 올해 초만 해도 66,000 하던 주가가 고점 27만 4,500원까지 올라와 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고점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7월 말 들어가지고 조정을 또 강하게 받았죠. 사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한데 이런 하락장에서 같이 조정을 또 깊게 받았을 때 더군다나 이런 저점에서 꼬리를 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점은 이 섹터 전반을 살펴봤을 때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도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 고점까지 바로 이제 달성을 해줄 것이다, 혹은 전고점을 돌파를 바로 해줄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혹은 반등으로 인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방금 설명드렸던 LS 일렉트릭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들어서 6월달, 7월달 들어서 조정이 또 깊게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금 이런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고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단기 매수세, 단기 반등을 좀 보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의 자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력설비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밀착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참여 게시판 안에서 알려주시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밀착 종목에 대해서 저희는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네.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되게 주가의 흐름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져요. 오를 때는 무섭게 올랐다가 내릴 때는 또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저희의 밀착 종목도 혹시 이렇게 좀 담대한 심장을 가져야 되는 종목일까요? 뭐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종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한 종목을 자신 있게 매수를 한다면 대장주를 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대장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눈치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다는 왜냐면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제 방송을 이번 주에 보신 분들이라면 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재공략하는 느낌으로 가져오셨다라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전력설비 관련 대장주 밀착 종목의 힌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60%를 상회를 하면서 정말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마 지난 방송 수요일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아직 이제 주가가 반등을 크게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공략을 가능한 가격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전력기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좋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6만 1천 원 하던 주가가 최근에 37만 원까지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조정이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타 다른 이제 섹터들의 조정, 여타 다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조정에 비해서 그 조정폭이 조금 얕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또 대장주의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다시금 이 전력 설비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날이 올 때 가장 먼저 또 대장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밀착 종목 브리핑 때 같이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이 종목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으로 가져왔었다라고 엄청난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때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거, 테마라는 거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 내가 뭘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중에서 2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60%나 상회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차트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도 다른 관련주들의 조정폭 대비 조금 얕은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밀착 종목 가져가시려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해봤고요.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볼 내용, 메디톡스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K뷰티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소식 계속해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K뷰티 어제도 미국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중국으로의 이 매출향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짚어봤었는데요. 확실히 이 해외에서의 매출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그래도 조금 성장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시장에서 탄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해외 시장이 더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 원조 보톡스라고 할 수 있는 메디톡스 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톡스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휴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이제 메디톡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이 사실 70억 원이 예상이 됐는데 70억 원이 아니라 143억 원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역대급 분기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정말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 이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인 전반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뒷받침되면서 오늘 이제 관련된 미용기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들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 진출 막바지 단계이거든요. 이제 4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에 이 볼륨어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기대감에 움직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상반기의 주가 흐름보다 하반기에 이 미용기기 관련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용, 뷰티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관련 기기들, 관련주들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뷰티와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봤던 메디토스뿐만 아니라 휴젤 또 클래시스, 이 미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나도 한번 K-뷰티에 발을 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밀착 종목 대표님께서 항상 심사숙고해서 가져와 주시는데요.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안 좋은 시장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게 항상 선별해서 오십니다. 대표님, 정말 많은 K뷰티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밀착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적 개선감이 엄청나게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다. 기대가 되는 네, 기대가 되는 종목일까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필러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은 혹시 이런 질문이 실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근데 쫄보라서요. 필러는 조금 지향하시는 무서움이 편인가요?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정말 뭐 10중에 한 5 이상은 이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주변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필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국내 필러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의 필러의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과 브라질 중심으로 이 필러 수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2분기에 대한 실적보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톡신과 또 필러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또 이제 44,500원까지 고점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주가가 한폭 조정이 크게 나온 뒤 다시금 이제 35,000원대로 좀 회귀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두꺼운 매물 구간들 있죠. 이 매물 구간들에 걸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가 일어나야지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 종목의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가시화된다면 이 매물대 돌파 후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수급을 제가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이 기업의 수급입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지금 투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뭐 그냥 하락장이었죠. 이번 주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 수급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박스권, 이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자리 만약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이전 고점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 이 종목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오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는 방에 계신 분들한테 라이브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밀착 종목 3가지 자세한 전략, 종목명, 그다음에 브리핑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뷰티 관련주 중에서 마지막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 시술계에 양대 산맥이 있다면 보톡스와 필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필러와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매물대 위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1분 남짓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인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대폭락장이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를 보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음 한 주는 이번 한 주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길 기대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처럼 다음 주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